네, 계속해서 미국 대선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인터뷰를 기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죠. 해리스 부통령이요, 처음으로 방송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부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Last month, he suggested that you happened to turn black recently for political purposes. Any? Same old tired playbook. Next question, please. That's it? That's it. Okay. Will you appoint a Republican to your cabinet? Yes, I would. Anyone Yes, in mind? I would. I think it's important to have people at the table when some of the most important decisions are being made that have different views, different experiences. And I think it would be to the benefit of the American public to have a member of my cabinet who was a Republican. 네, 인터뷰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요.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종 정체성 공격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다음 질문이요 이러면서 패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공화당 인사를 내각에 기용하겠다는 의지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해리스 부통령의 이 첫 방송 인터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원래 해리스 부통령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그동안 재임 중에 그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썩 어떤 독자적인 어떤 그 모습이 드러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또 이제 인터뷰나 이런 데 좀 약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동안 이제 이 트럼프 측에서는 계속 이제 해리스 측의 어떤 이 인터뷰라든지 언론들 어떤 연설이 이런 부분을 이제 아마 좀 물고 늘어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인종 문제는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아프리카 출신의 어떤 흑인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당시에 트럼프 측에서 이제 공격을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카멜라 해리스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와 자메이카계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인종 문제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흑인인 것처럼 한다. 특히 이제 흑인표가 이제 해리스에게 좀 집중된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저런 이제 갈라치기 전술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 이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아예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라도 언급을 하면 그걸 또 계속 물고 늘어지는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회상의 어떤 논쟁 자체를 이제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비춰집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지적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리스가 조금이라도 어떤 개입할 경우는 이 문제가 좀 커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의 특징은 뭐냐면 예전에 트럼프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해리스의 지지 연설을 했습니다. 전직 대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해리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트럼프 측의 어떤 싫어하는 공화당원들, 그러니까 공화당 쪽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연대를 하겠다는 인상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즉 트럼프만 고립하는 정책들, 즉 공화당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반 트럼프 이런 분들까지도 본인들이 어떤 전부 다 영입한다든지 본인들이 연대를 해서 선거의 어떤 폭을 넓히겠다. 아마 그런 전술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공화당 인사를 기용하겠다 이런 해리스 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요. 공화당 부통령 후보죠. 벤스 상원의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도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일종의 맞불을 놓은 건데 최 교수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선거용 뭐 통합 경쟁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이죠. 근데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먼저 이걸 던졌잖아요. 그리고 아까 질문도 CNN에서 질문이 나와서 그 답변을 한 건데, 그렇게 본다면 선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트럼프 쪽에서 나중에 이제 뭐 그 대응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해리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 정치적으로 그렇게 탄탄하게 정치적 경력을 쌓아온 사람은 아니에요. 부통령이 되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입장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함께하면서 통합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본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실현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거 캠프에도 그런 사람들이 영입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가 먼저 던진 선점 효과 플러스해서 실제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해리스 쪽이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냥 따라가는 차원에서 맞불 형태로 얘기한 거라 진정성의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해리스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해리스 부통령의 이 첫 인터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도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데요. 들어보시죠. She did an interview today. She didn't want to go in alone. So she went in with this vice president guy that nobody ever heard of. If you can't do an interview, we got the wrong person. Taped. It was a tape. We're doing it live. But she was sitting behind that desk, this massive desk,
And she didn't look like a leader to me, I'll be honest. I don't see her negotiating with President Xi of China. I don't see her with Kim Jong-un like we did. 홍 전 의원님, 들어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자신은 생방송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왜 해리스 부통령은 녹화로 인터뷰를 했냐 이렇게 대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후보가 해리스 후보에 비해서 가장 자신 있는 분야가 다양한 분야의 이제 국정 경험과 이걸 통한 어떤 대중에 대한 어떤 설득이다. 그리고 토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또 맞는 부분이 있는 게 해리스 후보가 지금 부통령을 지금 지내고 있지만 과거에 이제 검사 출신으로서 많은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어떤 현장이 있어 보지도 않았고 했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서 후보에 비해서는 조금 약할 것이 그 사실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서 과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가 압도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TV 토론이 이제 처음 나온 게 과거에 존 F 케네디 대통령 선거 때 나왔는데 사실은 유권자들은 이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말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모습이라든지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비언어적인 요소에서도 굉장히 많이 좀 자극을 받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해리스 지금 후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좀 아무래도 좀 젊고 생기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 부분에서 자신 있는 부분이 과연 어떻게 평가가 되고 유권자들 연결될까 이런 부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멘트 가운데 이런 것도 있었죠. 해리스 부통령은 내가 한 것처럼 뭐 중국 시진핑 주석이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할 수 있겠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김수희 평론가님 계속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에서 김정은 위원장 얘기가 나와요. 이건 어떤 전략인가요? 네, 이거는 비단 뭐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으로 하겠다 이게 본질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스트롱맨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트롱맨. 네,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시진핑 주석 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다들 스트롱맨이라 불렸고 이 나라들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는 아닌데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스트롱맨으로 불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스트롱맨에는 스트롱맨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한다. 이거를 좀 강조하기 위한 그런 본인의 어떤 강함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 북한 문제에 비춰서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강조를 해왔던 것이 북한이 본인이 노력한 이후에 핵실험을 멈췄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근데 사실 핵실험을 멈췄던 것은 2017년 9월부터 지금까지인데 그동안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재임 기간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좀 빛이 바랄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이 될 것 같고 이제 해리스 후보 쪽에서 이걸 어떻게 또 응수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도 이제 해리스 후보 쪽의 새로운 외교 안보 라인이 누구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해리스 후보 자체는 외교 안보에 대해서는 크게 식견이 있거나 뭐 경험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못 받고 있지만 이게 팀 플레이로 또 극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외교 안보 라인에 어떤 인사가 임명되느냐 이것이 또 관건일 것이고 또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우리는 체계적으로 접근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귀분파식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점들을 강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